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차 농지의 농사 중 임대인이 나가랍니다. 어떻게 하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직전 상황은 모두가 이익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번 임대인 A는 농지 원부에 A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농사는 안 짓고 있죠. 그렇지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잔잔한 이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대 이익,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농지 매각 후에 양도세 2억을 감면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2억을 실현할 수 있는 양도세 면제 이익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2번 임차인 B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B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B의 비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임대인 A도 이익이 제법 있고 임차인 B도 이익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양측 모두 이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약에 임대인 A라면 직불금을 임차인 B에게 그대로 다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탈을 막기 위해서. 자, 음지에서 놀 때는 서로 음지에 있는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 A는 조금 욕심을 많이 부린 케이스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 변경이 생깁니다. 상황이 변경되면서 한쪽만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1번 임대인 A는 임차인 B는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농지법 개정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임차인 B가 나가면 임대인 A는 자경을 하든가 아니면 농지은행에 맡기는 등 어떤 행위를 하겠지요. 자, 2번 임차인 B가 그냥 오케이를 할 경우, 자, 이때는 임차인 B만 큰 손해를 봅니다. 자, 우선 관리 잘 해온 농지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시설물 이전 비용이 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변경된 상황에서는 임차인 B만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3번 B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약한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국세청 등에 정식 공문을 보내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총 5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한 부는 내가 갖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 한 부는 농어촌공사, 또 한 부는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겠지요. 공문 내용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 A와 B인 저는 짝짝꿍 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고라고 해서 저는 아웃입니다. 제발 진짜 농민인 저에게 농지 좀 빌려주세요. 이 내용은 사실 그대로 써야지 왜곡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A는 직불금 플러스 알파를 반납해야 되겠지요.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직불금 플러스 알파를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 감면은 물 건너 가는 것이겠지요. 자, B가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A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강한 대응.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계속.
자, A가 강제로 쫓아낼 수는 있겠죠. 법치 국가니까 법을 이용해서 쫓아낼 것인데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짝짝꿍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는 직불금 플러스 알파를 반납해야 되고 양도세 감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하면 B도 소송비 등 비용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대응까지는 보통 잘 안 하겠지요. 자, 4번 정상적인 해결법. 자, A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저라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협의를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모두 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모두 이익으로 끝내자. 자, 농지은행을 통해서 공식적인 임대 임차 계약을 체결하자. 2021년 말까지는 신규 계약으로 지금 임대 임차를 맞춰서 농지은행을 통한 신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A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고 임대인 A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고 2022년부터 내년부터 B가 농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를 맞추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신규 계약 체결하자.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자, A는 신분 세탁하고 B는 계속 농사 짓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아주 모두가 다 좋게 끝날 것 같은데 왜 A가 B에게 나가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참고로 그 농지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정보마당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농지은행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저 세 번째 공지사항에 2021년 농지은행 사업 업무 지침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운받아서 47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는 완료 개시로 할 수 있다. 자, 이 완료 개시라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맞춰서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6번 항목 6번 신청 당시 위탁자가 공고를 통한 임차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맞춰서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2021년 말까지 계약 체결하는 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자, 올해 말까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을 참고로 한번 보면 1번 임대 위탁 신청 당시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갱신 계약을 할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2번 사용대 위탁자가 사용 차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간단하게 봤을 때 사촌까지 그냥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농지은행을 통해서 공식적인 임대를 확인받는 것이겠지요. 3번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의 임대 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공유지분 땅에서 다른 공유자가 농사 짓고 있는 공유자에게 그 농지를 임대할 경우입니다. 4번 임대 위탁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 과수목 식재 농지 등을 하고 있어 기존 임차인이 영농 희망시 영농에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비닐하우스 설치한 경우 이때도 임대인, 임차인 맞출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4번 항목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2021년까지는 임대인 A가 농사 짓는 것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6번 항목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4번 항목은 조금 유도리 있게 추가적인 어떤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지요. 2022년에 한시적으로 계약을 조금 해놓고 23년부터 4번 항목을 적용해서 갱신을 하면 되는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를 맡기면 되는데 조금 번거롭지요. 5번 임차 희망 농업인의 경작 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지금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바로 옆에 붙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지금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옆에 있는 농지를 또 임차할 경우, 그때 임대 임차를 맞출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이 농지법 개정,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임대인에게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까딱하다가 예전에 쌓아놓은 그런 특혜들, 특히나 양도세 2억 감면, 이런 특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조금 임차인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고,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이익이 되면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인 어떤 해결법,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은 계속 농사 짓게 해주고, 임대인은 혜택을, 예전에 쌓아놓은 혜택을 누리고, 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